스케치업 실무 활용 강의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인테리어 디자이너 취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취업을 목표로 할 때 모두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것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각종 구인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나오는데 건축 초급, 건축 기사, 실내 건축 기사,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내 건축 기능사, 직무 경험, 캐드, 스케치업, 일종 보통 운전면허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자격이 필요할까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업무 프로세스는 고객과의 미팅, 현장 방문 및 실측, 디자인 및 견적, 계약, 공사, 하자 체크 및 마무리입니다. 이때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고객과 상담을 하고 선호하는 디자인을 파악하여 2D, 3D 시각화 작업을 도출해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실내 건축 설계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총 9가지로 나눠지며 마케팅, 운영관리, 자료조사 분석, 기획, 계획, 시각화, 프리젠테이션, 설계도서 작성, 협력 설계가 있습니다. NCS 경력개발 체계도에 따르면 이 능력을 키울수록 시각화 작업, 설계도서 작성, 자료조사 및 분석, 협력 설계, 기획, 계획, PPT, 마케팅, 운영 관리 순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처음 요구 조건은 바로 시각화 작업입니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시각화 작업은 대부분 3D이고 설계도서 작성은 2D인데 왜 3D 작업을 먼저 배울까요? 우리가 건축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고 난생 처음 나무로 집을 만들 때 갑자기 평면도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상세도를 그릴까요? 일단 형태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일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까? 고민해보고 만들어 보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겁니다. 스케치업을 통해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보고 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NCS 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인 충족 조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를 35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실내건축 공사업을 운영하려면 초급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이 있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술인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 역량지수는 학력, 자격, 경력, 교육 총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관련 전공자 졸업의 경우 학력지수는 4년제의 경우 20점, 3년제 19점, 2년제 18점, 건축 관련 고등학교 졸업 시 1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격지수는 기술사, 건축사 40점, 기사, 기능장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력지수는 일반적으로 1년에 1점, 3년에 11점, 4년에 15점, 5년에 17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을 채운 후에 3년차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4년차부터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확한 지수는 관련 업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학력, 자격, 경력사항을 입력해서 모의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가점의 경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최초 교육을 신청할 때 건설정책 역량 강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2점짜리 교육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도 동일합니다. 가격은 1점, 2점짜리 교육 둘 다 20만원으로 동일하니까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토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장 빠른 루트 알아보겠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건축계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상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력 점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도 많을 겁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졸업해도 학력지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의 경우 전산응용 건축설계 전공과정을, 학사는 실내 디자인 전공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취업하고 싶다면 실내 건축 기사를 취득해도 되지만 가장 빠른 루트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입니다. 실내 건축 기능사는 그다지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손으로 그리는 시험이기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드도 배우시는 게 실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실내 건축 기사를 따는 게 자격 점수를 올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제 학력과 자격 점수를 합산해 보시면 33점인데
2점짜리 최초 교육을 받으면 최소 35점을 채울 수 있게 되고 초급 기술인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석 코스로 진행하게 되면 취업할 때부터 52점이라는 점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실내건축기사 준비 시 비전공자분들에겐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취득을 권장합니다. 이제 자격을 갖추는 방법도 알았으니 그 시간에 역량도 함께 키워야 됩니다. 실내건축 설계의 NCS 경력 개발 체계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각화 작업이요. 맞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빠르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강의에 대한 소개 영상은 상단 링크 카드를 통해 보실 수 있고 댓글에도 강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학점은행제와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들으시면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제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건축,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양식을 참고하여 스케치업 실무활용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 원서를 내면서 스케치업과 캐드를 통해 원하는 모델링을 더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고 단축키를 익히면서 합격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또 남게 된다면 컬러리스트 기사와 같은 디자인 계열 자격증이나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와 같은 유사 직종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전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가 대학으로 변경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기에 되도록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건축이 내가 생각한 건 이런 일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직종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고 싶다면 실내건축 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건축 기사를 취득하신 후 다른 업무로도 확장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 건축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했는데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했더라면 건축 외에 다른 직종도 취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비전공자와 똑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정했던 학과가 평생의 직종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범용성이 높은 유사직종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더 배우면 좋은 것들입니다. 역시 1종 보통면허가 우선됩니다. 디자이너라도 자재를 옮길 때나 현장 방문 시 1톤 트럭을 운전할 일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소규모 회사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겸할 수 있으니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뽑힐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스틱 운전 못하더라도 요즘 트럭들 대부분 오토가 많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엑셀. 엑셀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하십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니까 구글에 인테리어 견적서를 검색해 보시면 노무비, 자재비, 경비로 나뉘어진 서식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려운 함수도 들어갈 것도 없고 사칙 연산 서식으로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키보드만을 사용해서 이 견적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로 연습하시면 실력은 쑥쑥 오를 거고 엑셀에 관한 유튜브 강의는 정말 많으니까 편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취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